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1일 수요일 아침 9시 36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강보합 마감했는데 그러니까 혼조하게 마감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조금 더 강한 거죠. 그죠? 상승세가 조금 더 강한 뭐 그런 혼조한 장이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 뭐 어제 하루 강보합 마감했다라고 해서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큰 그림으로 살펴보자면은 지금 미국 증시는 방향이 꺾였죠. 아래쪽으로 가고 있죠.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강보합 마감한 거니까 뭐라고 하면 될까요? 아, 하락이 일시정지 됐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면 될 거고. 반등시 매도 전략 계속해서 일단 하락이 일시정지 됐다라고 해서 하락이 멈추고 방향을 전환하는 거 이런 거 아니니까 아래쪽으로 일단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죠, 그죠? 어제 일본 중앙은행 BOJ의 어떤 매파적인 모습 때문에 이 미국 증시도 장 초반에 이렇게 약세 출발하긴 했는데 장중에 아무 일 없었다. 오히려 이 개파락 출발한 거를 저점 매수의 기회로 다들 활용한 이런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젯밤에도 그렇고 좀 이런 걸 좀 느끼셔야 되는 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이슈에 그렇게 잘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미국 자체 내의 이슈가 아니면 잘 반영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나마 좀 움직이는 게 뭐 중국에서 어쩌고저쩌고 뭐 리오프닝을 한다 그러면 좀 꿈틀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정도지. 미국은 제 느낌상은 그렇습니다. 해외 이슈에 그다지 영향을 잘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그런 걸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긴축 우려 자극돼서 그냥 분위기는 좀 안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분위기 안 좋았던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자체적인 이슈가 있어 자꾸자꾸 빠지고 있죠. 어차피 뭐 추세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하락하는 게 이상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뭐 이야기할 만한 거 없는 것 같아요. 하락 마감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어제 이제 그리고 일본에서 있었던 그 이슈가 일본 중앙은행에 매파적으로 전환된 그 이슈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싸대기에 불과하다고요. 주먹으로 강펀치가 아니고 싸대기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해서 뭐 미국이 중요하다, 미국이 중요하다라 이야기하는 게 미국이 덩치가 제일 크니까 그래요.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덩치가 제일 크니까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미국의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을 잘 봐야 되는 거는 전 세계 경제 중에 미국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거고 중국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유럽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코딱지만 합니다. 예. 물론 이게 작은 규모는 아니죠. 작은 규모는 아닌데요. 그렇다고 막 절대적으로 큰 건 아닙니다. 그죠? 미국 GDP가 22라고 보면은 이제 일본 GDP는 지금 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배 정도. 어, 미국이 일본에 비해 4배 정도 지금 GDP가 더 큰 거고 중국에 비해서는 일본이 한 그죠? 뭐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일본하고 중국은요. 유로존하고 비교해도 한 3배 정도 이렇게 차이 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BOJ에서 뭐라 뭐라 했다라고 해서 아시아 증시가 그렇게 좀 많이 급락을 했는데 그건 솔직히 좀 약간 그냥 오버 액션이 좀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이 그렇게 했는데 아시아 증시가 왜 이리 많이 흔들리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물론 이 심리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뭐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어제 아시아 증시가 약간 좀 오버 액션 했다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반응할 이슈인가라는 생각 정도 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튼 일본의 경제적인 그 사이즈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뭐 국제 경제 시스템에서 가지는 그런 그 사이즈를 고려해 봤을 때 어제 반응은 좀 약간 과하지 않았냐 아시아장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게 미국 유럽 맨날 미국 유럽 이야기합니다. 예, 맨날 미국 유럽 유럽 지역이라는 건 EU죠, 그죠? 여기에 뭐 독일, 프랑스 뭐 이런 거 다 포함된 게 이제 이 숫자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것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미국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보시면 되겠고 기술적으로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일시정지 된 거다 정도로 보면은 되겠죠. 그래서 S&P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가 일시정지 됐다. 하락의 목표치는 저 밑에 3,720 정도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기 이 자리 그죠?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까지 하락의 목표치는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그렇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11,250 붕괴 시켰으니까 이제 1,850 정도까지 여기 이 정도 자리까지 일단 하락 목표치는 열려 있다.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250을 붕괴시킨 거를 재차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미국 S&P건 나스닥이건 둘 다 하락이 일시정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이제 오늘 밤 이제 저는 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보긴 보는데, 뭐 어떻게 될지 오늘 밤 일은 뭐 저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하락이 일시정지 되어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 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옆으로 빌빌빌 기어가기만 했으니까 변동성 지수는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감소했겠죠. 그죠? 변동성 지수는 이렇게 감소했다. 변동성 지수의 추세 전환 아직도 멀었다. 세계 증시는 아직도 그냥 꾸역꾸역 잘 버티고 있다. 변동성이 확대되지는 않고 그냥 짜불짜불 천천히 빠지는 그런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 하락한 거 자연스러운 모습이고요.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게 그 애플만 봐도 그렇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애플 같은 경우 여기 있는 요 자리 전저점 자리가 130 정도 되는데 요 자리를 이제 붕괴시키면 이제 애플도 변동성이 터질 수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당장 이 자리를 붕괴시키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130이라는 자리가요. 왜냐하면 이 보시면 지금 150부터 130까지 다이렉트로 내리 꽂았거든요. 그래서 다소 단기낙폭 과대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다소 단기낙폭 과대하게 해서 전저점까지 내려왔으니 또 우리 중간에 지지선 135자리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그냥 한 번에 그냥 깨고 다 내려왔으니 일단 지금 애플은 좀 아래쪽으로 가는 게 좀 지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30 부근에서 좀 어떻게든 뭐 힘을 좀 모으거나 뭔 일이 있어야 되겠죠. 130 붕괴시키더라도요. 그래서 일단 뭐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여기서 버티고 있는데 시장이 급락하거나 뭐 쉽게 움직일 수 없죠, 그죠? 이런 점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애플 이 자리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뭐 멀쩡한 종목 애플 하나 남아 있는데요. 네. 애플 하나가 지금 이제 거의 매우 중요한 지지선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죠? 굉장히 좀 감개무량한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버블이 다 꺼지는 건가 싶은 뭐 그런 순간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 잘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순간이다. 뭐 물론 계속해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해드리고 있지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은 좀 힌트를 좀 주고 있는 거죠. 시장이 이런 걸로 봐서는요. 정말 시장이 좋을 거면 애플이 이런 꼬라지는 아닐 거예요. 그죠? 애플이 최소한 150달러를 지지하고 박스권 상단에 가 있거나 그러겠죠. 지금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더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하려면 지금은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상황에서 애플을 대신할 어떤 그런 대장은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이번에 주식시장이 계속 더 올라갈 거다. 추세 전환, 상승 추세로 전환될 거다. 그러면 또 애플로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애플로 끌고 올라가려면 애플이 지금 170, 180에 가 있어야 되겠죠. 전고점 부근에요. 근데 지금 그거 아니라는 거, 그죠? 180 부근에서 지금 전고점 부근에서 거의 지금 뭐 얼마 동안 지금 이 저항을 누적시킨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만 봐도 사실 굉장히 더 세계 증시 방향성은 거의 나오지 않았냐. 일단 안 좋은 쪽으로 세계 증시를 해석하는 게, 세계 경제를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좋을 거라면 다 애플 사면 되죠, 그죠? 근데 왜 애플이 지금 전저점 부근에 바싹 내려와 있을까요? 뭔가 이게 우리한테 주는 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것들은 보시다시피 어젯밤에도 일단 하락 마감을 하긴 했죠. 네. 그렇지만 뭐 달러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위쪽으로 한 번 더 올려쳐야지 뭐 달러의 상승 추세도 끝날 것이다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뭐 당장은 아닌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애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안 좋잖아요. 그럼 결국 안전자산 선호 한번 세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안전자산 선호 세게 나오면 달러의 시대가 한 번 정도 더 꿈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한 번 더 꿈틀하면 이제 그때 우리는 뭐 하면 된다. 그때 이제 방향성 전환 생각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죠, 그죠? 지금 당장은 아래쪽으로 달러는 내려가고 있는 거고 어제 일본에서 무슨 이슈가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하락 마감까지 했습니다. 근데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다중바닥형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중바닥형 지금 아래쪽으로 갈 위기인데요. 아래쪽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위기인데 아래로 안 가면 위로 전환된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좀 중요한 자리예요. 아래로 가기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 이슈도 있고요. 요즘 뭐 유럽도 긴축적이고 일본까지 긴축적이니까 달러가 약세가 나올 만해요. 달러가 약세가 나올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가면 위로 전환된다.
또 그리고 혹시나 뭐 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이런 게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런 애들 맛가면 안전자산 선호 이러면서 또 다시 달러의 시대가 올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일단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금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금리는 어제 올랐겠죠, 그죠? 일단 긴축 우려 나왔으니까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 올랐다. 왜 이리 안 나오지? 하여튼 근데 이 금리 같은 경우는 근데 일단 어제 밤에 잠깐만요. 이거 너무 너무 느린데. 하여튼 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젯밤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계속 아래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금리 같은 경우 어젯밤에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저는 일단은 이제 지금까지는 금리가 이제 인플레 우려 이러면서 쭉 올라왔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 올라왔는데 지난 1년간 올라왔는데 이제는 이 상승 추세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된다. 어떤 뭐 경제 시스템이 뭐 어떤 경제의 큰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시장의 추세가 바뀔 수 있다라 이야기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긴축이란 재료는 일단 얼추 뭐 인플레 피크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이제 긴축이란 재료는 좀 들어갈 것 같고 아직은 아닌데 이제 앞으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이렇게 금리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계속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 아래쪽으로 추세 전환 되겠다라는 생각이긴 한데요. 일단 어젯밤에 제가 생각한 중요한 지지선은 돌파한착을 했습니다. 중요한 지지선 돌파한착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여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지만 일단 올라오고 있는데 금리가 일단 뭐 다중 고점형을 만드는 이런 뭐 과정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어딘가 이제 또 고점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라는 재료는 지금까지 인플레, 긴축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금리를 올려 먹었는데 그거는 이제 인플레 피크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금리의 상승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는 거는 이제 좀 거의 끝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에요. 저의 검증되지 않은 의견입니다. 아직까지는 검증되지 않은 의견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쭉 내려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젯밤 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일본이 긴축 우려 이러니까 다시 한번 튀어 올랐는데 다중 고점형을 만드는 과정이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있었던 일들 전반적으로 한번 쭉 봤고요. 나머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야기 얼추 다 했죠. 어젯밤에 달러 약했으니까 뭐 기름값이나 뭐 원자재들은 조금 올랐을 수 있겠고요. 구리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좀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래쪽으로 일단 갈 거다라고 지금 여기 요날 12월 15일 날 중요한 자리에서 하락 마감했는데 이 가야 될 때 또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여기 3.76 여기서 지금 또 사거래일 동안 또 버티고 있네요. 물론 아직까지는 반등시 매도 전략 아직까지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2월 15일 날 나왔던 이 장대 음봉을 극복한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뭐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근데 일단 아래쪽으로 가야 될 때 못 가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또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다.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는 반등시 매도 전략이다. 가야 될 때 왜 못 가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가 약하니까 원자재들이 다시 한번 또 어젯밤에 좀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일단 뭐 원자재들 전반적으로 일단 아래쪽으로 갈 것이라고 계속해서 보고 있긴 해요. 그 경기 침체 우려 그것 때문에 뭐 금리도 떨어질 거고 10년물 국채금리도 떨어질 거고 뭐 구리라든가 오일 같은 것도 일단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저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된 것 같아요. 한국 증시 보겠습니다. 뭐 특별히 이야기할 게 없어요. 한국 증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미 오래전에 저기 하락 추세로 이미 돌아섰기 때문에 그냥 뭐 반등시 매도 전략이에요. 반등시 매도 전략인데 이제 오랫동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언제쯤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냐 그것만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뭐 언제 반등한다든가 이제 뭐 방향성은 일단 아래쪽으로 일단 뭐 생각을 해놓으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언제 반등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언제 변동성이 확대된다든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지금 한국 증시는 언제 반등할까를 고민할 때는 일단 아닌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이제 풋옵션들 꼬라지를 보시면
풋옵션들 꼬라지를 보시면 이거는 지금 주식시장이 언제 반등할까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거 언제 폭락할까를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더 맞는 관점, 그게 더 합리적인 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풋옵션이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차에서 신고가 영역으로 갈라 그러는데 이 신고가라는 표현이 뭐 적당할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저항이 없는 이 무저항의 영역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반등을 노네요. 지금은 뭐 한국 증시 뭐 반등 이런 걸 논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하락 에너지 누적으로 인한 증시 대폭락을 우려할 지금은 이제 그걸 우려할 때죠. 증시 대폭락 이거 언제 할 거냐 그걸 우려할 때입니다. 지금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어제 이제 다행히 미국 증시가 이 급락을 면했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는 잘 버텼기 때문에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당장 오늘도 대폭락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이미 준비를 끝냈기 때문에 대폭락할 수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허가를 안 해준 거죠. 미국에서 야 오늘 폭락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오늘 잘 버티고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만약에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마감이 된다. 오늘 이제 오후 3시 반에 딱 왔는데 장이 또 이렇게 마감이 돼 있다. 음봉이다. 오늘도 이렇게 누군가 위에서 홀랑 팔아먹고 마감이 됐다. 그럼 이거는 그냥 뭐 하락 에너지가 더욱 더 누적된 거죠. 그죠? 지금 만약 오늘 이대로 마감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갭 상승하면서부터 갭 상승 출발해서 누군가 갭 상승한 걸 기회로 아래쪽으로 쭉 팔아먹으면서 저항이 더 누적된 거잖아요. 하락 에너지가 더 누적된 거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하락 에너지가 한 달 넘게 누적돼 있는데 어제 지금 오늘 하루 더 이 에너지를 더 누적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번에 풋옵션들이 터질 때 더욱 강하게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상황에선 빨리빨리 이 에너지 쌓여있는 걸 터트려 줘야 이제 부작용이 덜한데 자꾸 에너지만 지금 농축하고 있죠. 이거 자꾸 농축해서 터트리면은 더욱 진하게 더욱 크게 터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감이 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마감될지 안 마감될지는 그건 일단 모르는 거니까 지켜봐야 되는 거고. 하여튼 계속해서 한국 증시 봐야 될 건 뭐 방향성에 대한 고민 이런 게 아니고 언제 급사를 하느냐, 언제 급락을 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게 관건. 그래서 일단 뭐 풋옵션들 잘 보시고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 잘 보시고 하자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뭐 그런 거죠. 변동성 지수들도 보시면 지금 짜불짜불 잘 올라오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게 다 매물 소화하고 에너지를 누적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결과적으로 12월 15일 날 변동성 지수가 급락했던 건 언더슈팅, 속임수였던 거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뭐 그냥 시간이나 잘 보내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보시다시피 일단 갭상승 출발해서 밀리고 있는 것 같으니 상승 조금 하더라도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한국 증시는 조금 오른다고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일단 음봉으로 마감하면 일단 그 분위기가 일단 굉장히 싸해지는 거죠. 뭐 일단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 같은 거야 일단 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긴 한데 일단 그죠? 일단 뭐 떨어지는 건 떨어진다라고 봐주고 일단 어디서도 반등의 신호는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일단 뭐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죠, 그죠? 얘도 근데 좀 너무 단기낙폭 과대하게 좀 많이 쏘아붙이는 좀 그런 감이 좀 슬슬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물론 더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뭐 안전자산 선호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한번 오긴 올 거거든요. 조금 일단 더 기다려 보자고요. 이거 뭐 일단 아직까지는 하락 쐐기형이고 다음번에 올라오면 이제 어디선가 이제 뭐 고민을 하자. 여기서 뭐 팔든지 뭐 더 사든지 여기서 고민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은 뭔가 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일단 그냥 일단 당분간 뭐 워낙 강세구나 이런 거 봐주시고요. 사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증시도 언제 폭락하냐를 쳐다보고 지금 언제 폭락할지 타이밍 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근데 이제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는 거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언젠가 환율 조만간 이제 급락할 그 코스피 같은 것 조만간 급락할 수 있는데 급락하면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겠어요. 그죠? 일단 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위로 튀어 오르면 그때 좀 고민하는 걸로. 일단 원달러 환율은 아직 강하다. 뭐 강할 만한 이유는 있다. 당장 시장이 뭐 폭락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무슨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긴축 속도 조절했고 일본, 뭐 유럽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매파적으로 나서니까 달러가 약세가 나올 수밖에 없긴 하다. 그렇지만 달러에게는 한 방이 있다. 안전자산 선호라는 그런 것이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보자. 이런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